네, 그러면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네,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 자체도 어려워하는데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도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하지만 둘의 합은 마찰이 없다면 계속 유지된다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포물선 운동 볼게요. 일단은 우리 두 개부터 정리해 봅시다. 포물선 운동을 비스듬하게 V제로로 쌌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얘를 삼각함수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근데 X축 성분은 원래 초기 속도에다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고 Y축 속도는 V제로에다가 사인 세타 해주시면 되잖아.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X축 방향으로는 가속하는 힘을 받는 게 없는데 Y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죠. 어디로?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G만큼. 왜 마이너스야? 방향을 반대로 뒀으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가속도는 0이에요. 하지만 Y축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G입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등속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네 개를 쓰는 연습을 좀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Vx는 V0 코사인 세타. 아니다, 밑에다 적자. 제가 작게 잘 써볼게요. Vx는 V0 코사인 세타인데 등속이니까 안 변해요. X축의 위치는요,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T만 곱해주면 되죠, 시간만. Y축의 속도는요, 당연히 맨 처음 V0 사인 세타가 있는데 중력과 속도만큼 뭐 할 거야? 점점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의 위치는 얘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돼요. 네. 요거는 복습이다.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가장 낮은 지점이랑 처음 지점이랑, 그 다음에 뭐를 볼 거냐? 최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볼 거예요. 네, 요렇게까지는 여러분 복습이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봅시다. 처음 지점과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 볼게요. 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는 건 포텐셜 에너지와 당연히 운동 에너지 합을 구하면 되는데 처음 지점에는 당연히 높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점은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뭐만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지. M 처기 속도 V0만큼.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고점에 여러분들이 뭐를 찾는 게 어려워?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두 개로 나눠서 구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부터 구하자. 얘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왜냐? 우리가 봤더니 최고점에서의 특징이 뭐야? 최고점의 특징은 Y축으로의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V0 사인 세타로 출발하는데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V0 코사인 세타는 뭐 할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보면 X축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남아있는데 뭐가 없다? Y축의 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X축의 속도만 남아있어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구할 건데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mgh죠. 최고점의 높이를 우리가 대문자 h라고 둡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여기다가 h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최고점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전으로 돌아가서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느냐? 최고점의 시각은 얼마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최고점은 몇 초인데? 근데 최고점의 시각은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에서 배워요. 거기서 배웠던 건데 언제냐? 최고점의 특징을 이용해라. Y축의 속도가 0이다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활용해야 됩니다. 얘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VY는요. 지금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얘가 0이 될 때 얘가 t 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i는 지금 g분의 v0 사인 세타고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y축에다 집어넣으면 걔가 뭐가 돼? 높이가 돼요. 그래서 y는 제곱점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v0 사인 세타에 t자리에 g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g에 t자리에 g분의 v0 사인 세타 이거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그러고 보면 앞에 거도 아래 g 하나 위에 v0 2개 사인 2개 뒤에 것도 보면 g가 제곱이니까 아래 2개인데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v0 2개 사인 2개 g가 하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앞뒤가. 근데 2분의 1로 뭐 해줄 거야? 빼줄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됐네.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높이가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m g 없어지죠?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럼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m v0 제곱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보면 얘니까 2분의 1 m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고 나면 얘는 뭐야? v0 제곱인데 m도 같고요 2분의 1도 같은데 뒤에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야. 그래서 묶어서 뭐가 나와? 2분의 1 m v0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와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한다? 보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점은 이런 겁니다. 최고점에서 잘 보면 우리가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을 가지는데요.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을 가져요. 그러고 보면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V0 코사인 세타만큼인데 얘가 운동 에너지의 어디서의? 최고점에서의. 그리고 얘는 최고점에서 뭐가 돼?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한 속도만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X축에 의한 속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처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가 올라가면 높아지지만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도달 못하고요. Y축의 속도만 포텐셜 에너지로 변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다가도 점점 줄어도 결국에는 뭐하냐? X축의 속도만큼은 초기 속도 X축 성분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둘의 합은 같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냐? 보존됩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질량이 2kg이 20m/s로 60도의 각도로 비스듬히 던질 거예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0줄이래요.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보자. 최고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20m/s로 쏘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400줄이에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요. 높이가 없으니까 0이래요. 그러고 속도가 비스듬해. 마음에 안 들지? 우리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이쪽으로 20. 근데 60도.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 10. Y축으로 10 루트 3이에요. 왜? 60도 한 거예요? 코사인 60도에서 얘가 10. 사인 60도에서 10 루트 3. 그러고 나면 최고점에서도 보면 이 10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이 10m/s가 가는데 뭐가 사라져? Y축의 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00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가 증가해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300줄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려와서 문제 풀어볼까요? 네, 던진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400줄이다. 운동이 400, 포텐셜 0. 그러니까 당연히 400줄이다. 맞습니다. 최고점에서 운동의 에너지는 100줄이다. 맞죠? 최고점까지 올라온 높이를 구하래. 우리가 최고점 시각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뭐로 풀어도 된다? 포텐셜 에너지로 풀면 얘가 mgh다. 근데 질량 2고요. 중력과 속도 문제에서 10으로 주고요. 높이 몇이야? 모르니까 x로 두면 되지. 그러면 계산하면 300이 20h. 그러니까 높이는 15m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단진자 봅시다. 단진자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진자가 이만큼 높이가 있을 때 얘가 이 높이가 h라고 둡시다. 근데 맨 처음에 얘는 속도는 0이잖아. 하지만 바닥에서는 속도가 0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얘가 장력도 있고 중력도 있는데 장력은 얘가 움직이는 게 이런 형태로 수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장력이 한 일은 0인데 중력이 한 일은 있어요. 얼만큼? 중력의 방향으로 높이 h만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 뭐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장력,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힘을 합력을 하면 얘가 2분의 mv제곱인데 당연히 중력이보다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로 먼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얘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mgh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mgh입니다. 바닥에서는요. 얘도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바닥에서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mv제곱이에요. 근데 위에서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중력이 한 일 때문에 에너지가 생겼다며?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며? 그러니까 얘네 둘도 같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뭐한다? 보존된다. 이게 단진자였어요. 단진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진자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단진자와 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냐면 단진자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각을 변화시키면 그 각의 변화에 반대되는 형태로 힘을 받아요. 이런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런 힘을 뭐라고 하느냐? 복원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요. 위아래로 얘는 빨간색이네. 네, 얘가 장력이 작용하고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비스듬하니까 우린 나눌 거예요. 어디 기준으로? 이 실 기준으로 비스듬하니까. 그러면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얘는 mg 코사인 세타고 얘가 mg 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쪽의 힘과 이 힘은 서로 운동하는데 영향 안 주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영향을 줘? 얘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복원력은 mg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세타의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약간 근사를 활용한다. 얘가 세타일 때, 세타가 작을 때는요. 사인 세타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얘를 이렇게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수직으로 내리면.
얘가 길이가 L. 근데 이 거리나 서로 세타가 작으면 뭐 해진다? 비슷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비슷해져? 네,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L분의 x랑 비슷해져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얘를 하나의 k라고 우리가 치환하면 힘이 어떻게 정리되냐? 마이너스 kx 형태가 돼요. 하나의 뭐야? 탄성력처럼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탄성력도 원래 돌아가려는 힘, 단진자도 원래 돌아가려는 힘, 복원력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기를 구할 건데요. 우리가 탄성력에서 앞에서 단진동할 때,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는 넘어갔어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지만. 뭐냐? 단진동에서 힘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랑 같아요. 얘는 단진동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랑 얘가 같다라고 두면 오메가 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제곱이 L분의 G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고요. 단진자의 주기는 당연히 오메가분의 2파이야. 이거 등속 원운동에서 했어요. 이건 찾아가 보세요. 네, 그럼 얘는 2파이의 루트 G분의 1이다. 그래서 단진자의 주기는 뭐에 비례하더라? 실의 길이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 까먹지 말라고요. 뭐가? 단진자의 주기가. 그리고 중력 가속도에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무중력에서는 네, 단진자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진자의 뭐라고 하느냐? 등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출석부 가지고 실을 줄어들 때 등시성이 아니라 등시성이에요. 네, 그걸로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질량이 3kg 추를요 실을 천장에 매달고 이제 20cm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그랬을 때 찾아봐라 라는 거죠. 일단 실이 추를 당기는 힘, 장력이죠. 얘가 한 일은 없잖아. 그래서 0 맞습니다. 왜? 90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중력이 한 일이 있어요. 왜? 중력은 이만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0.2m만큼 뭐했냐? 일을 하죠. 그래서 6줄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 중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6줄만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6줄이다. 계산하면 V제곱은 4고요. 당연히 V는 몇이야? 2m/s가 나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제가 조금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냐면 최하점을 지난 순간 어디냐? 여기죠. 이 최하점을 지나는 순간에 R자이면 0이냐 물어봤는데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틀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mg, 중력이 작용하고요. 위쪽으로 장력이 작용하는데 얘네 둘의 힘이 같은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 장력이 더 큽니다. 왜냐면 이 실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잘 보면 얘가 이쪽으로 뭐하고 있어요?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얘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봐봐. 이제 힘을 다 빼버려.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등속 원운동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뭐가 작용해야 돼? 안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속도에 대한. 그러니까 장력이랑 중력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돼? 장력이 더 커요. 그래서 R자임이 0이 아닙니다. 왜? 우리 장력 빼기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거든요. 요만큼의 구심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다음 자 봅시다. 그럼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네, 그린 가는요. 질량이 2kg인 수평면에서 운동하다가 곡선경으로 따라 운동하다 나타나는 거고요. 얘가 가다가 속력이 A에서 B로 가면서 빨라져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점점 느려질 거고요. C에서는 마찰이 없으면 원래 속도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D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정지했대.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속력이 맨 처음에 2m/s였대요. 여기는 2m/s. 그랬다가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지네? 3이 최대죠. 어디가 최대야? B가 최대잖아. 그러니까 B에서 뭐였다? 3m/s였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C에서 다시 2m/s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사선을 그어봐.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얘가 뭐인 거야? 얘가 C인 거야. 얘가 B인 거고 얘가 A인 거예요. 그랬다가 점점 줄어서 어디서? 6에서 얘가 정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D입니다. 그래프를 찾으면. 그러면 이제 봅시다. A는 B보다 25cm 높냐 물어봤어요. 역학적 에너지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이만큼의 높이를 몰라요. H. 우리가 이만큼 감소했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에 뭐가 생겨야 돼? 변화가 생겨야 돼. 질량 3의 제곱 9 마이너스 2분의 1 m 그 전의 속도의 제곱 4. 그러니까 질량은 없어지고요. 중력과 속도는 10이래요. 그러면 결론은 10h는 2분의 9 빼기 2분의 4니까 2분의 5네요. 그러면 5 약분해서 2고요. h는 4분의 1 미터죠. 기본 물리 단위가. 4분의 1 미터는 몇 cm? 25cm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 다음에 3초와 6초 사이에서 C를 지난다 물어봤는데 3초와 6초 사이에 C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D에서가 B에서보다 4줄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D의 높이를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하면 돼? D는 정지하는데 얘는 3m/s가 있어.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가겠구나? 포텐셜 에너지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푸는 방법은 맨 처음에 B에서 가지고 있던 거. B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의 제곱, 속력의 제곱 9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다 뭐로 변해? 우리 높이 HD로 변할 거예요. 중력 가속도 또 10이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지금 얘가 봅시다. 2분의 9 그리고 질량이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네요. 이거 굳이 높이 구하라는 건 아니네.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 운동 에너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 9. 그래서 뭐야? 9줄이 더 커야 돼요. D에서가 B에서보다 9줄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이에요. 네, 2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지면에서 수평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빛을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야. 그랬다가 점점 줄었다가 나중에 뭐가 돼? 다시 최대가 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점인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평면에서 던지는데 물체를 비스듬하게 쌓아요. 세타를 가지고.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러면 얘를 V제로 이렇게 쏘게 되면 우리는 얘의 X축 성분이 있고요. 초기 속도에 뭐가 있어요? Y축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야? Vx분의 Vy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고점에서 특징을 좀 앞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최고점에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얘가 이런 형태로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최고점에서의 특징은 뭐가 0이야? Y축의 속도가 0이에요. 뭐만 있어? X축의 속도만 있다고요. 그럼 그 Y축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 Y축의 속도는요.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간 거죠. 뭐? 높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고점에서는요.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 초기에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의 무슨 성분만? X축 성분만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보면 2분의 1 m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나왔을 거예요. 왜? 얘가 v0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가잖아. 등속 운동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를 가져오는 거다? 이 y축 성분을 가져오는 거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2분의 1 m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예요. 얘가 y축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v0 코사인 세타가 x축 성분에 였고 v0 사인 세타가 y축 성분이잖아.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2제로래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3 2제로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얘는 vx분의 vy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vx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vy 제곱분의 vx 제곱이 약분돼서 3분의 1이 되네요. 그럼 얘는 거기다 못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답이에요. 네, 넘어갑시다. 네, 3번 문제 보면 이제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수평면 위의 점 P에서 쏘는데 하나는 30도로 쏘고 하나는 세타로 쐈대요. 근데 포물선도에서 최고점 QR을 지난 다음에 수평면의 점 S에 도달한대요. 그리고 A, B의 질량은 M으로 같답니다. 네, 여기서 있는 대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예전에 포물선 운동 할 때 했던 건데 30도로 쏜 거랑 어떤 다른 각으로 쐈는데 같은 위치에 도달해요. 수평 도달 거리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둘의 각도의 합이 몇 도인 경우? 90도인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세타는 몇 도구나? 60도구나. 라는 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타 60도인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천천히 풀어보면 됩니다. 네, P에서 문제에서 보면 이제 P에서 R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수평 도달 거리 구하는 거잖아. 수평 도달 거리는 일단은 포물선 운동이니까 제가 세타라 그러고 우리 하나만 풀어볼게요. 복습하면서 물체를 세타로 썼어요. 뭐로? V로. 그러면 우린 얘를 나눌 수 있다.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X축 성분은 코사인, Y축 성분은 사인. 그래서 우리는 요 4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Vx는 V 코사인 세타인데 X축으로 위치는요. 여기다가 T만 곱하면 되지. Y축으로의 속도는 V 사인 세타로 시작하는데 여기 빠졌네요. V가. 네, 초기 속도 V에 사인 세타 곱한 거. V 사인 세타로 시작하는데 당연히 아래로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가 속도가 작용하니까 GT처럼 계속 줄어들 거다. 그럼 Y축으로의 위치는 V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다. 그러고 나서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 R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 R은요. V 코사인 세타. 이 T인데 요 T가 좀 특이했어요. 뭐였냐? 최고점이 올라가는 시간의 몇 배다? 2배다. 기억 안 나는 사람 포물선 운동. 네, 강의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요거로 다 나온 거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또 발생하네? 최고점의 시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잖아. TI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활용해야 돼? 최고점의 특징? Y의 속도가 0이다. VY는 V, 아이고 그냥 검은색 씁시다. 네.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내가 최고점에서는 Y의 속도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T 하이는 G분의 V 사인 세타고요. 얘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V 코사인 세타 G분의 V 사인 세타 그거의 2배.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네. 앞에 있는 거 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R은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가자.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문제로 가면 세타가 몇 도야? 우리가 30도 그리고 60도. 뭘 넣든 다 동시에 도달했잖아.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저는 30도 넣을게요. 그럼 얘는 G분의 V제곱에 2 곱해서 사인 60도 되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2G분의 루트 3 V제곱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A가 P에서 Q까지. P에서 Q가 어디인지 찾아보자. P에서 Q가 여기네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4분의 1 mv제곱이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얼마나 증가했냐 물어보는 거지. 앞에서도 2번에서도 봤지만 우리 어떤 축 성분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돼? Y축 성분만. 잘 봐요. V가 이렇게 가는데 30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X축 성분은 그거에 2분의 루트 3 곱해서 2분의 루트 3V 코사인 곱하고 Y축 성분은 2분의 1V. 근데 이 Y축 성분 2분의 1V가 전부 다 뭐로 가는 거야? 이 최고점의 높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1V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8분의 1 MV 제곱이 증가하는 거야. 8분의 7은 뭐하고 있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4분의 1 MV 제곱이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Q와 R의 높이 차를 구하래요. Q의 높이가 지금 Q의 높이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얘를 진짜 대문자 H라고 두면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Q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 보면 이제 높이는 몇이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 mgh가 보다 지금 얘다. 8분의 1 mv제곱이 된 거야. 근데 아래 높이도 구해야 되네. 아래 높이는 제가 분홍색으로 쓸게요. 얘를 HQ라고 둘까요? 아래 높이는 HR이라고 둡시다. 그럼 B 입장에서 보면 B도 똑같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r은 뭐야? 이 B의 속도에 Y축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B를 보면 B는 몇 도로 쏴져 있어요? B는 지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몇 도로 쐈어? 60도로 쏴야 돼요. 똑같은 V지만. 그러니까 얘를 나눠보면 얘는 2분의 1V, 얘는 2분의 루트 3V. 그러니까 얘가 가져가는 포텐셜 에너지는 Y축 성분만 가져가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3V제곱이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HQ는 지금 몇이냐? 질량 없어지고요. G로 나눠주니까 8G분의 V제곱이네. 여기서 HR은요. 우리는 질량 없어지고 얘는 G로 나눠주면 8G분의 3V제곱이래요. 그러면 HR에서 HQ를 빼면 얘는 8G분의 2V제곱이니까 4G분의 V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D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제 단진자. 단진자를 비교할 거예요. 단진자의 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진자의 주기를 비교할 거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야?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얘만 보시면 돼요. 주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지자의 주기를 볼 때 길이만 보면 돼. 길이가 0.4, 0.8, 1.2예요. 길이가 누가 더 길어? T3이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T3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T2가 크고요. T1이 크고요. 왜? 주기가 뭐에 비례하니까? 실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각도가 커지면 되는데 30도보다 작으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각도가 30도 이상 가면 네 조금씩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실의 길이만큼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단지자의 주기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그러면 5번 봅시다. 그림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서 얘가 운동하는 거 나타내는데요. 추가 얘가 최고점이래요. 그리고 맞는 거 찾아보라라는 거죠. 내가 단진자니까 왔다 갔다 반복할 거야. 어디서 최대야? 속력은 A에서 최대다. 맞죠? 가장 바닥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추의 작용을 R자이면 0이다 물어봤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 이쪽으로 실이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얘가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힘을 받아요? 복원력을 받아요. R자임이. B점에서 뭐가 0인 거야? 속도가 0일 뿐이지 가속도는 0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죠?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0이 됐을 뿐이지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R자임은 0이 아닙니다. 왜? R자임은 가속도랑 비례하니까. 네. 그 다음에 B에서 A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파이 루트 G분의 1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얘는 주기랑 비슷하잖아요. 주기를 봐야 되는데 단진자의 주기는 어떻게 된다?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다 라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단진자 봅시다. B가요 A까지 와요. 그럼 얼마만큼 온 걸까? 한 바퀴. 주기는 내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B에서 A 갔다가 A에서 다시 요 최고점 갔다가 다시 A로 왔다가 다시로 B로 와야 내가 한 바퀴 반복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4가정 중에 우리 몇 번만 온 거야? 실제로는 4분의 1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얼마야? 4분의 1t야. 그러니까 우리 주기의 4분의 1t 여기다 4분의 1을 하면 뭐가 돼? 2분의 파이 루트 G분의 L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요. 네, 마지막 6번 봅시다. 질량이 M인추가 실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문제 좀 풀어볼게요. P가 여기 매달려 있고 HQ 점 있답니다. 그리고 얘가 최고점이래요. 네, 그러면 Q는 P에서 Q까지 가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봐봐요. 속력도 변하고요. 모두 변해요. 방향도 변해요. 왜? 등속 어느 정도 우리 방향 계속 변하는 거 있잖아. 그런 형태로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해. 그러니까 등가속도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려요. 그 다음에 Q에서 Q의 운동 에너지는 mgh다 물어봤어. 당연하지. 근데 mgh가 맞죠? 왜? 중력이 그만큼 뭐하니까? 일을 하니까. 중력이 h만큼 일을 하니까. 중력이 일을 했네? R자임이 일을 해서 뭐가 생기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Q의 운동 방향과 R자임의 방향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Q에서 위로 장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뭐가 더 크다고요? 장력이 더 크다고요. 왜? 얘가 물체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우리가 뭐하는 과정과 같다? 등속 운동의 원 운동의 하나의 과정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야 돼? 부심력이 작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R자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수직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